안녕하세요. 잘생긴 임민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날 본 ITQ 파워포인트 정기 시험 기출문제 A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파워포인트를 하잖아요. 그쵸? 시험 문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쓱 보니까 그렇게 바뀐 건 없고 주의해야 될 사항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좀 더 쉬워진 것 같고요. 그런데 도형 찾는 게 요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딱 봤을 때, 요 도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편집이 없어져서 더 편해졌죠?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뭐 하신다고요?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열고 문제를 받았으면 문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디자인에 A4 용지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게 2019년 버전인데 2016이랑 비슷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이게 2010이랑은 좀 틀리죠? 2010은 여기 디자인의 앞에 있었는데 얘는 뒤에 있네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A4 용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로 슬라이드를 작성하신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세로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있는 대로 해서 그냥 최대화로 하겠습니다. 최대화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꽉 차서 들어갔잖아요. 그쵸? 맞춤 하기는 우리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최대화로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2를 누르고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치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하시면 되죠. A4 용지로 설정을 했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6장 갖고 왔고, 그러면 전체 구성에서 1번이 끝나고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보기의 슬라이드 마스터. 내일 모레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이미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는 부분들은요, 좀 선생님마다 좀 갈리는데, 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정답 파일에 보니까 그냥 제목과 여기에 그냥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대장 페이지, 조명 페이지 있는데 대장 페이지에 우리 작성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대장 페이지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있는 도형대로 1층, 2층 만들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도형 두 개를 갖고 옵시다. 여기 직사각형의 길쭉한 모양이 있고 하나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네요. 그쵸?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을 갖고 오되 직사각형을 갖고 오되 우리는 마스터 제목 편집, 스타일 편집 해당하는 요 개체 위쪽으로 좀 달아주자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 글씨를 위로 올려야 되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도형을 했을 때 우리 뭐 하자고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 색깔을 우리가 적당한 색깔로 바꿔주시고 그 밑에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그리고 두께를 1포인트 두셔도 되는데 4분의 3포인트로 좀 더 얇게 4분의 3포인트로 하고요. 어, 아니네요. 이게 2010이랑 달라진 문제네요. 그쵸? 여기 보니까 제목 글꼴을 만드는 이 부분에 여기에 보니까요. 테두리가 없어요. 따로. 그쵸? 그러니까 여기 도형의 선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윤곽선이나 테두리는 뭐 볼 필요도 없겠네요. 그쵸? 그렇게 색깔만 바꾸시고 윤곽선은요. 선 없음으로 하시는 게 맞네요. 이렇게 선 없음으로 하시고, 그쵸? 다른 도형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얘네들은 선이 있는데, 음. 일단 문제대로 풀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기본 도형으로 설정 누르면 다음 도형도 이렇게 선 없음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갖고 오겠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왼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적당하게 오른쪽에 좀 남겨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색깔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둠 40포인트 흰색 얘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맨 위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서 얘의 글씨체를 바꿔야지. 그죠? 홈에서 해도 되고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도둠의 40포인트 흰색 도둠 40포인트 글자 색깔은 흰색. 2010은요, 이게 가운데 정렬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어, 네, 왼쪽 맞춤으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10으로 푸시는 분들도 얘를 가운데 정렬로 해놓으면 안 되고 왼쪽 맞춤으로 하셔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바꾸시면 일단은 해결이 됐고, 제목 부분은 해결이 됐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2를 보니까 ABC 주식회사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좌측 하단에. 그럼 삽입에 그림에 문서 폴더 안에 있죠?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픽처 안에 있을 겁니다. 문서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문서의 ITQ 픽처. 그럼 여기서 뭘 갖고 와요? ABC 주식회사 로고를 갖고 오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항상 똑같잖아요. 얘의 서식에 보면 3개 투명한 색 설정을 딱딱 눌러주고 얘를 적당하게 줄여서 왼쪽 아래에 위치시키면 되죠. 너무 크지 않게 좀 축소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남았죠? 슬라이드 번호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시켜 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삽입에 머리끌 바닥글에 여기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시면 되죠? 체크하시고 모두 적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가 적용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슬라이드에 해서 얘를 16포인트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문제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험 보셔도 다 500점 맞고 400점 이상 맞으셔서 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뭐가 끝났어요? 전체 구성이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5대 우리는 슬라이드 1번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배경 서식에 여기 있는 1번 슬라이드의 배경만 숨겨줘. 모두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슬라이드 1번, 2번, 3번, 4번 이제 슬라이드를 풀 준비가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했죠? 아,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거 빼먹었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요거 빼먹었네요. 여기서 우리가 뭐 했어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요거 하되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하면 안 했네요. 그쵸? 그래서 모두 적용.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1번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그쵸? 슬라이드 1번에 얘를 저는 지우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지우고 한 다음에 1번 동그라미부터 할까요? 도형 편집, 도형의 그림 채우기, 픽처의 그림 1을 갖고 오되 투명도 50%,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얘는요, 먼저요, 사각형을 먼저 갖고 오시는 겁니다. 순서가요. 그냥 저기 있는 그림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각형을 이렇게 우리가 원래 연습할 때 전편집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 정도로 되게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는 뭐예요? 요 색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 도형에 그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림을 어떤 거요? 저기 있는 타자기 그림을 이렇게 숑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됐죠? 그리고 얘의 속성이 그림 도구의 속성이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림 서식에 들어가시면요 새로운 메모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속성이 투명도 50,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거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림에 들어가서 투명도가 어디 있을까요? 선명도, 그림색, 채도 요 부분은 아닌데
여기 있다. 도형 그림 서식의 도형 옵션에 보니까 채우기. 이 도형 채우기에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채웠잖아요. 원래는 색깔이 들어가는데 그 채우기 부분에 투명도가 있네요. 그래서 투명도를 50으로 일단은 바꾸고, 그쵸? 5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여기 메뉴도 있지만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도용 효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우리 2010에서 많이 했듯이 여기 얘는 일단 끄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여기 밑에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에 뭘 주면 돼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얘는 뭔가요? 50포인트. 그럼 얘를 5포인트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뿅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편집보다 훨씬 수월하게 문제가 바뀌었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 전편집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쵸? 자, 2번은요. 옐로우 시티라고 해서 우리는 뭐 하죠? 삽입해요. 텍스트 상자를 그냥 하나 갖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쵸? 자, 텍스트 상자를 하나 갖고 오자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글씨를 쓰자고 했어요. 일단 옐로우 시티.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둠의 굵게. 글씨체도 도둠의 굵게로 바꿔주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변환이랑 글꼴을 하면 얘네들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글꼴 우리 바꿨고 텍스트 반사 4% 오프셋 요거부터 할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에 얘가 아니고요. 우리는 글자에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 글자에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반사에 근접 반사 뭐예요? 4% 오프셋. 근접 반사 요거 같은데요. 근접 반사 4% 오프셋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환의 삼각형을 해주시면 우리가 크기를 조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게 문자가 도형으로 깨져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각형이 어디 있을까요? 삼각형 위로가 있네. 삼각형. 자, 그냥 삼각형만 있는 거 찾아봅시다. 그냥 삼각형, 그냥 위로 하겠습니다. 삼각형. 다른 게 없으니까 삼각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키보드 여기 있는 데서 대각선으로 딱 당겨주면 크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W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손가락이 있는 위치쯤에 들어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3번 동그라미는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갖고 오되 ABC 주식회사를 갖고 오되 이번에는 상단 위쪽인데 요거는 아시죠? 투명한 색 설정을 하되 어떻게 해요? 얘네를 좀 줄여서 적당하게 줄여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슬라이드 1번이 완성이 되고요. 그쵸? 그럼 이제 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제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은요. 얘가 필요 없죠? 2번, 1번, 2번, 6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삽입에. 저도 한참 찾았어요. 얘는요, 자,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요, 얘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삼각형에 얘가 있어요. 얘는 노란색이 안 생기잖아요. 변형을 할 수가 없고. 삽입에
기본 도형에. 자, 저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와, 그러니까 이 도형 찾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도형 찾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왜 노란색이 안 생기지? 얘를 선택하면 노란색이 생기는데? 어, 이거? 어? 삽입에, 어, 뭘로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찾는 게 일이네. 그쵸? 이거? 높이는. 요렇게 높아지기는 해도 얇아지지는 않는데. 요렇게. 이거 얇아졌다.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죠? 그쵸, 이거. 얘는 일단 아니고. 그쵸? 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좌우대칭으로 하면 되잖아요. 좌우대칭으로 하면 요렇게 나오긴 한데 제가 이 모양을 못 찾아서 정답을 봤거든요. 정답을 봤는데 삼각형이었어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지금 이 직각삼각형을 갖고 와도 지금 노란색이 안 생겨서 도형을 변형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는 아니고. 그쵸? 요구? 얘도 아니고. 이거 문제 낸 사람 좀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풀 수가 없잖아. 2분의 1 액자? 얘도 아니고. 그쵸, 여기 있는 각이 모서리에 졌으니까. 와, 음, 어, 9월 달에 시험, 이거 파워포인트 보신 분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도형이 없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이 부분.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정답을 한번 보고 그 도형으로 확인을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9월달 파워포인트고 정답에 A형. 여기에 보면 얘잖아요, 그쵸? 얘인데, 아, 이게, 자, 이거네요. 요거네요.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뾰족 삐침인 쟤네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당기면 직각 삼각형이 되는. 자, 그러면요, 도형에 요거요? 요거네요, 그쵸?
와, 아니, 제가 괜히 어렵게 찾았나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제가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해서 좀 어렵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도형은 아니긴 하네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켜질 때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각지지 않은 건 줄 알았는데 요걸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돌려서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4개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가 하나, 둘, 셋, 4개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굵다 싶으면 좀 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쵸? 목차를 기준으로 삽입에 도형의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둥근 모양이 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쉽지 않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숫자 1을 써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옐로우 시티라는 그 상자를 써야 돼요. 그쵸?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삽입에 그 상자를 하나 집어 넣겠습니다. 예전에는 2010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옐로우. 그냥 도형을 선택해서 거기 그 도형 안에 글씨를 썼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여기 위에 올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되 요거 세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셔야죠. 어떻게 굴림에 24포인트 굴림에 24포인트 굵게는 따로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글씨도 숫자는 흰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되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2개, 3개, 4개까지 총 복사를 해주되 숫자는 꼭 바꾸셔야 되고요. 3, 4 글씨도 바꿔주셔야겠죠. 왜 노란색일까? 그 다음에 옐로우 시티 문화사업 성과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옐로우 시티 마스터 플랜인데 얘의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1번 동그라미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안되면요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보면 링크라고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여기 하이퍼링크 생기네요. 그쵸? 글씨를 선택해서 그런데 이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 몇 번으로 간다고요? 6번 슬라이드로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한 거니까 뭐 굳이 뭐 다르게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2번에 그림을 삽입하고 저 사람들 모여있는 애들만 자르게 하셔야죠. 이 디바이스에서 사람이 들어있는 그림을 갖고 오되 여기서 필요한 거 뭐요? 서식에 자르기에 저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에이.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자르고 일단은 위치하겠습니다. 내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얘를 이렇게 뿅 집어 넣으시면 되죠. 3과 4 사이에 적당하게 들어가 되면 좀 크다고 하면 대각선으로 좀 줄여 주셔도 되죠. 그쵸? 비율이 깨지지 않게 대각선으로 줄여서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얘네 너무 기나요?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새로운 슬라이드로 왔을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목 쓰는 거 옐로우 시티란 그 다음에 얘는요 이 글머리 기호 얘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했나요? 얘를 선택을 하시되 일단은 뭐부터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뭐부터 바꿔줬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 모양을 일단 바꿔줬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뭐가 굴림의 24포인트, 굴림의 24포인트 물음대로 굵게로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첫 번째 옐로우 시트를 쓰자고 했어요. 그쵸? 옐로우 시트 오타 없이, 그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이 수준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24포인트가 20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굵은 거를 제거해 주시고 글머리 기호 모양만 V체크로 다시 바꿔주시되, 그 다음에는 그냥 써주시면 되죠. 한 문장이면 한 문장으로 쭉 써주시면 돼요. 일단은 쓰겠습니다.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아까 그 도형 찾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만일 시험이었으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뻔했겠네요. 그쵸? flowers and trees and 그냥 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P-E-O-P-L-E people with water. 그쵸? 이렇게 쓰시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얘를 선택을 해서 얘의 속성에 들어가셔야죠. 그쵸?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로 가서요. 뭘 해줘요? 자동 맞춤 안함 요거를 해주시면 되죠. 자동 맞춤 안함 누르시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1수준, 2수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 줄 간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1.5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1.5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옐로우랑 위드랑 딱 떨어지게 맞춰주면 되죠. 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옆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옆줄을 맞춰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하나 컨트롤이랑 시프트 눌러서 한글 쓸 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지우지 말고 여기 한 단어 정도, 한 글자 정도 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로 일단은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설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가장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글씨 쓸 때도 이렇게 한 단어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되겠죠.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통일된 옐로우시티 브랜드화. 이게 엔터. 관광 자원화를 통해 주민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희망 넘치는 도농복합 도시로 도약. 일단 글씨를 쓰고요. 뭐 하면 돼요? 얘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희망 넘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동영상만 삽입하시면 되겠죠.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동영상을 문서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을 여기 옆쪽으로 적당한 위치에 맞춰주시면 슬라이드 3번도 완성이 됐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제목 2점 왜 노란색일까? 이럴 줄 알았으면 노란색으로 할 걸 그랬어요. 이 문자처럼.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슬라이드 4번에서는 4번, 5번은 얘네들 지우지 않아요.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표 삽입에 일단은 어떻게 해요? 열이 2개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행이 4칸인 열이 2개고 행이 4개인 표를 일단 불러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숨겨진 메뉴, 표도구 메뉴에서 머리끄랭 주문행을 없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표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적용된 거는 도둠의 18포인트예요. 그럼 홈에서 일단은 도둠의 18포인트 일단 바꿔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만들어 주십니다. 가운데 그쵸? 가운데 입력되니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또 뭐예요? 여기 보면 테마 스타일까지 여기 디자인에서 테마 스타일 강조사, 테마 스타일 강조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이동을 하자고 했죠? 적당한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좌측 위쪽 도형들이 들어가게끔 위치를 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당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최고 장성 건설 의지 탭. 황색은 고종 황제가 머물던 수궁 창틀에 유일하게 사용함 탭. 호남의 중심 탭.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의 중심에는 엔터. 황색이 자리 잡고 있음. 이거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표 슬라이드 4분의 표 입력하실 때 중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처럼 테마 적용하시고 글꼴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장성을 수호했던 엔터. 누런 용이 살았다는 전설을 모티브로 함 탭. 부자도시 탭. 황색은 금색으로 불을 불러드림. 근데 여기서요 얘를 보면요 조금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홈에서 우리가 1.5줄로 해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표 전체를 선택하시고 얘를 1.5줄로 이렇게 뿅 해주면 맞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표는 해결이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도형, 상단 도형 두 개의 조합으로 요거 의미 특징 만들고 그 다음에 좌측 도형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죠. 자, 삽입에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헷갈리네요. 한번 볼게요. 정답을 아까 안 지웠어요.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서 뭔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은요. 여기에 문제에 지금 이 테두리가 검정색 테두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도 검정색 테두리가 입력이 돼 있으셔야 돼요.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으로 돼 있고 두께는 4분의 1 포인트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얘의 두께 보겠습니다. 두께가 4분의 3도 아니고 조금 도형 두께가 4분의 1로 돼 있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냥 도형에 검정색만 일단 씌우고 그 디폴트 값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1층의 도형을 일단 먼저 갖고 옵시다. 그래서 얘는 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죠? 오각형을 일단 하나 숑하니 그려주시고 여기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하되 얘의 두께를 한번 볼게요. 얘는 4분의 3으로 됐네. 우리가 아까 4분의 3으로 해서 그런가 봐요. 4분의 1로 바꿉시다. 위에 거는 필요 없지만 여기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 정답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답대로 다 풀었는데 왜 무슨 소리 하시냐 왜 틀렸다고 하냐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까 정확히 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요. 집어넣으시고 얘도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근데 얘는 회전이 돼야 되는 거죠. 좌우 대칭에. 그 다음에 의미. 자, 그 다음에요. 얘를 같이 선택을 하셔야죠. 같이 선택을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도둠에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글씨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부분은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처음 도형 그렸을 때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글씨만 특징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나 얘를 선택했을 때나 전부 다 도둠의 18포인트. 저 틀렸네요. 굴림이 아니라 도둠의 18포인트.
도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그라미 좌측 도형.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건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되, 얘는요, 좌우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좌우대칭.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되죠. 베스트.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넓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넓게. 왜냐하면 르네상스가 한 줄에 들어가야 되니까 넓게 바꾸신 다음에 복사 하시면 되겠죠. 복사 하시고, 여기는요, 얘가 좀 길게 돼 있네요. 그쵸? 부자도시, 저기 있는 부분이 조금, 처음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맞춰서 했으면 또 좋았을 건데. 자, 부자도시는 좀 짧고, 그 다음에 옐로우시티는 좀 더 길게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여기에 부자도시의 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얘는 좀 더 내려줘야 되고. 그쵸?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올려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글씨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되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굴림이 아니라 도둠의 18포인트로 나와야 되고, 다른 애들도 선택했을 때 도둠의 18포인트로 표시가 되면 뭐 슬라이드 4번도 무사히 마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슬라이드 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차트 만들기인데,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게 제목이요. 옐로우 시티 문화 사업 성과. 이게 짧네요. 그쵸?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두시면 감점입니다. 감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와서요. 처음에 대장 페이지에 있는 얘를요, 늘려주시면 되겠죠? 적당히 더 늘려주시면 되고, 얘 좁다 하면 더 줄여도 되는데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너무 높이가 높아서 더 그런가 봐요. 하여튼. 자, 5번은요,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누르시면 되죠? 차트를 눌러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럼 묶은 세로 막대형을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력하게끔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요. 그림에 항목 1, 2, 3, 4라고 되어 있고 계열 1, 2, 3이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항목에 들어갈 자리가 이 그래프 상에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열 1, 2에 들어갈 게 방문객이랑 성과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쓰시면 돼요. 2015년, 그 다음에 16, 17, 18, 19는 그냥 땡겨주시면 되겠죠? 안 되나? 쓰겠습니다. 입력이 안 되니까 2017년,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쓰시고, 그 다음에 계열 1에 방문객 10,000명, 계열 2에 성과 이렇게 쓰고요. 엔터를 치고 얘네들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내가 필요한 애들만 표시가 되게끔. 85 엔터, 2016은 91, 98, 93, 100.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퍼센트를 같이 쓰세요. 28% 엔터, 31%, 35%, 62%, 9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맞게 들어가고요. 제대로 그려졌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로 만들었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세부 조건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쵸? 얘 차트를 선택을 해서 얘 차트에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 글꼴을 도둠 16포인트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이거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차트 제목은 차트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에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요소수 2010에서는 여기 가운데 레이아웃에서 다 처리가 되지만 2016 다른 버전은요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 제목, 차트 제목 다 있으니까요.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셔야죠. 문제대로 갑니다. 축제, 방문객, 문화사업, 성과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시고 궁서 24포인트 굵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없네 여기는. 여기는 없네요. 2010에는 이렇게 하면 홈에 있는 요 상자가 딱 뜨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죠. 홈에서 궁서 24포인트 굵게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채우기 흰색 여기요.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윤곽선 테두리 외곽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테두리 검정색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도형 효과에 그림자 뭐요?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쵸? 이렇게 주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선택을 해서 얘의 노란색 그 다음에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 그림 영역 선택을 해서 여기에 흰색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주는 꿈선은 없으니까 일단 지워버리고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요. 그쵸? 데이터 서식 성과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성과 계열이 빨간색인데 안 보이면요 이렇게 커서를 대보면 표시가 찾기가 어렵죠. 여기 숨겨져서 잘 안되면요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에 서식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차트 영역 성과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뿅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 2010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2016 버전은요 좀 틀려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차트를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메모가 이렇게 나와요. 2016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16이 2010이랑 비슷하면 아까 성과를 선택하셔서 보조축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메뉴면요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기준으로 뭘 바꿔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여기에 보조축을 체크만 해주면 한 번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75에서 105 0, 30, 60, 90, 120인데 0에서 100까지만 돼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축서식에 얘를 바꿔 주셔야죠. 축 눈금 축 옵션 자 최대값이 1인데 우리는 120이 돼야 되니까 1.2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1.2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값이 0.1, 10%로 돼 있는데 우리는 문제에 보니까 30, 60, 90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0.3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0.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값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값 표시 2019년에 방문객 여기 100명만 그러면 2019년에 해당하는 얘만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디자인에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요? 바깥쪽 끝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범례랑 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없음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해서 이렇게 뿅 넣어주셔야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이랑 똑같죠?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도형 삽입에 화살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도형의
오른쪽 화살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주시고, 얘는 글씨가 써졌잖아요. 지속적 성장세라고 써있고요. 이 도형의 스타일이 파란색 강조일, 굴림의 18포인트, 홈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18포인트 안 되어 있으면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 얘는 좀 바뀌었네요. 스타일, 여기서 찾는 거네요.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5가 아니라 강조 1이 있나 이거?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윤곽선이나 다른 설정은 없으니까 그냥 얘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뭐였죠? 이전에는 여기에 뭐 투명도 설정하고 이거 했는데 1번 문제에 투명도 설정하는 게 나와서 그냥 이거 스타일만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슬라이드 5번도 해결이 되고요. 슬라이드 6번 맨 먼저 해야 될 게 제목 쓰는 거, 그쵸? 잠깐 띄고 옐로우 시티 마스터 플랜.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죠? 도형 찾는 것도 일이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아서 1번 슬라이드 1번, 2번, 6번은요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지우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레이아웃을 지우시고 하시면 되고, 이 6번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모서리가 둥그렇고 한쪽은 각졌으니까 쟤를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도형에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각진, 그죠? 그래서 얘를요 적당하게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더 복사를 하자고 했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것도 동일하니까 복사를 하되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얘도 둥그런 게 좀 더 펴져야 되고, 얘도 좀 복사하기 전에 이건 보셔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얘의 도형의 윤곽선의 대시는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얇게 나오는데 얘의 두께를요 바꾸시면 돼요. 두께를 뭐 2분의 1포인트로 1과 2분의 1포인트로 만들면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스마트 아트잖아요. 그쵸? 스마트 아트를 집어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도형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게 마무리였잖아요. 좋아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하는데 슬라이드 6번에 들어가는 거는 굴림의 18포인트로 다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 홈에서 굴림의 18포인트, 일단은 아까 우리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한 도형들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나중에 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로 적용이 되게끔 우리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스마트 아트부터 갖고 올까요? 여기서 스마트 아트에서 이제 찾아야죠.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저 모양인데 주기형에서 화살표가 있는 얘네요. 그쵸? 여기에서 하나 빠진 거네요. 그쵸? 확인.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눌러서 제일 가운데 진행이라고 쓰면 되고, 진생이 아니라 진행. 그 다음 첫 번째 기반 조성. Shift 엔터로 칠까요? Shift 엔터 조성이라고 쓰고, 그 다음 밑에 상품화, 그 밑에 이미지화 하나는 지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미지화 Shift 엔터 상품화 이렇게 임의로 그냥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되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야? 이 슬라이드 6번은 굴림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도 바로 적용합니다. 디자인에서요. 뭐가? 강택 처리
모양을 보시고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저 벽돌 모양은 또 다른 모양이니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광택 처리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최대한 줄여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줄였는데, 보세요. 자, 글씨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글씨 크기가 18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죠? 18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도형들 마저 하시면 되죠? 삽입에, 파워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도형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시간이 절약되고요.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재빨리, 카피하고, 뭐 이렇게 회전해서, 요런 모양으로 따가지고 빨리 하셔야겠죠, 그쵸?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돌아가서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냥 글 상자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텍스트 상자로 갖고 와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런데 글씨체랑 그거는 바꿔 주셔야겠죠, 그쵸? 옐로우 시티 마스터 플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 나중에 글씨체는 바꾸도록 할게요. 됐고,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의 여기 뾰족한 요 모양은 얘잖아요. 순서도에 있는. 그래서 도서를 디자인, 도시를 디자인. 짧으면 조금 더 늘려주면 얘가 글씨가 들어갈 텐데, 이게 만일에 안 맞다 싶으면요, 안 맞다 싶으면 글 상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술을 입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안 들어갈 거예요. 예술을 입히다. 저 두 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돌려주시면 되고, 너무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위로 저거 관광상품 개발. 그래서 아래 위로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갖고 와서 이거 들어가면 대박인데. 관광 상품 개발. 이렇게. 근데 얘네가 조금 안 돼. 두 칸으로 가되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도형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합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서 저 벽돌 모양 프로세스형이겠네요. 그쵸? 벽돌 모양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얘입니다. 얘를 갖고 오셔야, 얘랑은 또 틀리죠. 그쵸? 모양을 잘 보셔서 갖고 오셔야 되고, 첫 번째 텍스트에 옐로우 시프트 엔터 테마 거리. 글씨가 안 보였어요. 테마 거리 탭. 아이고 또 넘어가서 이렇게 열어서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쵸? 두 번째 도시 전체 옐로우화, 그 다음에 지역소득 연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또 줄여야죠. 집어 넣어야 되니까. 줄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디자인에 벽돌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크기를 맞췄으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맞춰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요? 글씨 크기. 굴림에 18포인트가 돼야 돼요. 18포인트.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더 늘려야 돼요.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늘리시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더 커져야겠네요. 그쵸? 이거 맞추는 것도 일이에요. 얘네들이 조금 더 길쭉해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집어 넣으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더 땡겨서 맞춰주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대충 맞춰놓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도형만 갖다 놓고 그냥 스마트 아트랑 저것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그룹 정해서 애니메이션만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일단 한쪽은 됐고요. 얘네들을 선택을 하되 얘네들이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선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하되 얘를 그룹한 상태에서 옆으로 띄워봐야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똑같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그룹이 정해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예요? 1번 동그라미는 닦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닦아내기 어디서? 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도형은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 아트가 아니라 이 도형대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도형에 얘는 육각형. 이거는요 많이 하는 수분이 없습니다. 많이 해보는 수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도형에 아까 우리 했던 것 같은데 화살표 얘죠. 그쵸? 화살표 갈매기 수장.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얘는 요건가요? 배지. 글씨들을 쓰면서 하셔도 되고, 일단은 도형을 갖고 왔을 때 글씨가 안 들어가면 문제잖아요. 그쵸? 글상자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웰컴 일단 쓰면서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얘네는 맞네요. 그쵸? 옐로우 프라자 얘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옐로우 시프트 엔터 프라자. 그쵸? 얘는 지금 글씨가 안 들어가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옐로우 시프트 엔터 에비뉴 얘는 되는데 옐로우 프라자가 문제네요. 이렇게 하면 돼. 옐로우 프라자. 이 정도 더 벌리면 되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더 여백을 주는 수뿐이 없죠. 아이고. 도형을 조금 늘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충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새마을 운동. 요 도형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요거는 많이 찾아보지 않으면 이거를 찾기가 힘든데 요 모양이 나오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화살표를 변형한 겁니다. 얘를 요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한 거예요. 요거는 좀 뭐 찾는 연습을 하는 수뿐이 없죠. 제2의 새마을 운동 이렇게 써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볼거리 제공 얘는 어떤 거예요? 입체 도형이네. 그쵸? 요거 육각형 정육면체를 갖고 오되 하나를 복사를 해서 좌우대칭으로 갖고 온 거죠. 볼거리 제공 화합 강장 조성. 그 다음에 여기 선은요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다 연습 많이 하셨죠? 이렇게 이 부분은 아마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연습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셔야 되니까 검정색 그 다음에 좀 두께를
조금 굵게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얘의 모양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면 딱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자, 얘네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더 도형들을 더 갖고 와야겠네요. 화살표가 있는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저 뾰족 삐침이 있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양쪽에 요 모양 얘네요. 얘를 갖고 오되 얘를 펼쳐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옐로우 시티 주체는 주민, 요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도형 2개 남았네요. 그죠? 얘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래서 삽입에 잘 보시고 슬라이드 6번은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거 빨리빨리 찾아서 집어넣는 수준이 없죠. 강강 자원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형의 두루마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두루마기를 또 갖고 와서 특색 있는 네이밍 더 굵게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되,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선택된 애들이 전부 다 뭘로 굴림의 18포인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띄웠을 때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애니메이션 바운드, 그럼 애니메이션에 바운드만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효과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요. 처음에 우리가 요거 만들 때, 슬라이드 마스터 만들 때, 아니, 그 전에,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한글 할 때는 이 저장을 하고 수험번호 치고 했잖아요. 그쵸? 요거를 빼먹고 안 했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는 처음 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오는 날짜에 2020-10-08 빼기, 그 다음에 수험번호 빼기, 자기 이름, 이민함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으면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문제대로 풀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여기서 제가 풀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부분들 너무 길게 있어요. 너무 길게 해서 이 종이를 조금 더 좀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대장 페이지에 얘를요 더 줄이면 되겠죠? 한 적당하게 더 줄이면 훨씬 종이를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적당하게 더 줄여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날씬하게 보이고 종이도 더 넓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따닥따닥 붙지 않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를 다 풀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검토하는 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룹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선택을 했을 때 글자 모양이 문제에 주어진 얘네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적용되는지 한번 보셔야죠. 그쵸? 애니메이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로 와서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도 슬라이드에 주어진 글씨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외곽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 그림과 똑같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에 적용이 된 도형들이랑 글꼴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2번, 3번들은요, 항상 뭐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헤맸잖아요. 그쵸?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들어? 요 부분은 여하튼 최대한 비슷한 도형으로 갖고 오시되, 노란색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그 도형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못 찾았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 부분 일단은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나중에 다 풀어놓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편집은 없어져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셔서 내일 모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한 방에 잘 보셔서 한 방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기출문제는 조금 최대한 기출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녹화를 해서 좀 올려놓도록 하고요. 이전에 못 풀었던 그 기출문제들은 그냥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